안녕하세요. 제시 채널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가끔 뭔가 생각이 복잡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될 때 가만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이끄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뭔가 결과가 좋던 나쁘던 간에 뭔가 토를 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정해서 생각을 해서 마음이 그래도 더 많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늘 행동을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정말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며칠 전부터 목으로 이렇게 뭔가 가래가 넘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시간을 맞춰서 병원을 들러서 그 다음 일정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제 시간에 오셔야 되는 원장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뭔가 개인 업무가 생겨버렸고, 그리고 병원에 또 오셨는데 병원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마찰이 생긴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뭔가 티격태격, 저로서는 처음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진료 시간이 너무나 늦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병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찍 가서 먼저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은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늦어진 진료 속에서 저는 좀 이렇게 그 몸을 추스리고 그 다음 장소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 병원 앞에 여러 가지 주차되어 있는 구역에 나름대로 주차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하고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그 다음 스케줄로 옮겼어요. 그 다음 스케줄로 옮겨서 무난하게 잘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 또 문제였습니다. 오후 3시를 지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엄청난 트럭이 갑자기 쿵! 깜짝 놀랐어요. 사고가 났지 뭐예요. 글쎄, 저에게 2020년은 정말 정말 스펙터클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끝난 것도 아니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무뎌지는,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되어서 그냥 같이 흘러간다 이런 생각으로 있다 보니 견뎌내는 그런 기분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오후에 쿵 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까지, 거기에 어머나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잘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반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루를 보낸 건 또 참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상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좀 꿀꿀한 그런 날이었다면 저 생각하시면서 나쯤이야, 난 괜찮아, 난 아주 잘 보냈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간히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조금 지쳐 있거나 할 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또 뭔가 사고가 즐거우면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또 다른 면도 좀 생기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필이라는 걸 간간히 생각하고 이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영상으로 좋아한다고 말만 엄청 해놓고 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그 말로 이렇게 해놓고서 그 사실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갭이 커서 이거 뭐야? 이러는 소리를 또 듣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만은 어떤 형태건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즐거워야 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에이 넌 그 정도야 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아이 너는 말만 하고 뭐 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는 너도 그렇구나 나도 너랑 비슷해 이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 한 5년 전에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볼까 생각하고 저랑 비슷하게 관심 있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글도 쓰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시간씩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조금씩 뭔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글쓰기를 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써진 글에 대한 평이라던가 또는 좋고 나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사회에서 여러 가지 폭넓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글에 대한 반듯한 자기만의 고집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틀이 분명하신 분들에게서는 그 전달되는 내용이 또 굉장히 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 잠깐 생각하기도 저는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각을 해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 그리고 뭔가 그 글에 대한 평을 하는 그들의 마음은 내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글이 되는 그 순간 문장이 나의 마음을 담아버리면서 문장 자체가 살아있게 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글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표정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걸로 어느 정도의 나의 마음들을 아주 조금은 커버를 한다던가 이렇게 그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이라는 건 그 쓰는 사람의 성향과 또 평소의 생각과 또 뭔가 이렇게 말투라던가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솔직한 게 바로 글이고 이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한글을 사용하고 또 늘 그걸 의사소통으로 쓰는 걸로만 여겼지 뭔가 반듯한 문장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그렇게 많거나 깊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이상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은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또 아예 이걸 시작도 안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고만하게 가는, 다시 말하면 글을 읽는 층은 너무나 폭이 넓고 또 그걸 읽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의 그 사고와 그 영역 또한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먼저 뭔가 이런 글쓰기가 좋고 수필쓰기가 좋은 분들은 특정 누군가의 말이라던가 그런 평이라던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줘서 멈추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굉장히 개성의 시대예요. 그리고 자유롭고요. 누가 이 수필을 연령이 많은 중년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노노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이 파괴될 수 있고 다양한 층에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치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있고 또 응어리졌던 걸 풀어내면서 젊은 청춘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문학적인 취미가 훨씬 그 앞길을 또 점프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도 있고 또 평탄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글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 아주 조금씩 취미로 가져가는 입장에서 남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작은 말에 기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일단 한번 써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것들을 찾아나가고 나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글을 써나가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바람이 제법 산산하게 불고요.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어요. 네,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게 감동하는 이런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이왕이면 나의 이렇게 이상한 하루도 그 시점을 하나 찾아서 글을 써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